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국민청원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본 내용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청원을 노력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막 40% 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턱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득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도 자기의 이득을 다 챙겨 먹고 있는데 우리만 못 챙겨 먹는 건 바보이죠. 그리고 정치인들 누가 되든 간에 일 좀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도도 없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잘 챙겨 먹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블랙록 형님께서 이제 이더리움 강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 CEO 이더리움 증권 분류되더라도 ETF 출시 가능하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어떻게 나왔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해당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물어보니까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어렵겠지만 해로울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전했으며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ETF 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블랙록의 ETF 상장 여부에 따른 승패 조건 중에 확률은 거의 확실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상장을 어떻게 해서든 시키는 블랙록이기 때문에 우리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형님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성은 전 없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서도 이미 답이 나와져 있는데요. 다 여기에서 분류되더라도 나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ETF 출시시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번 형태에서도 또 보게 되면 이번 블랙록 첫 토크나 펀드 비드를 출시를 해서 일주일 만에 또 1.6억 달러 정도가 쌓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물 자산 토큰이라고 해서 RWA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기도 했었죠. 거기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올랐던 이유가 온도 파이낸스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가 파트너로 협력이 되어 가고 있었고 최근 동향에서도 온도 파이낸스가 실시간 결제 지원을 위해서 블랙록의 펀드 자금을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들 펀드 부분에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RWA 코인들은 장기적으로는 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WA 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지금 수순인데 여기서 이제 우후죽순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제 살아남은 애들은 이제 자기 갈 길 갈 것이고요. 도태되는 애들은 또 죽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WA 아무래도 메인 대장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메이커 그리고 아베 또는 에이브라고 불리는 그 코인하고 그 다음에 체인링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미들급 라인에 있는 시총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코인들 위주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번스타인에서도 토큰한 펀드 퍼블릭 블록체인 합법성 부여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블랙록 토큰화 펀드를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알트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어찌저찌 해서 피해 나갈 수 있을 만한 법적인 태도리나 그다음에 증명이나 증명을 알아서 우리의 대신에 목소리를 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사업 부분 측면에서도 어차피 이더리움 ETF도 또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큰화 펀드에 따른 또 사업 추진 배경도 있기 때문에 이 증권성 여부는 블랙록이 알아서 우리가 좀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증권성 여부는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성은 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2 부분의 생태계 인센티브 프로그램 빌드 투원을 출시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주요 가장 이슈화된 이제 뭐 이더나 그리고 이더파이 뭐 렌조 등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이더파이가 좀 성과가 좋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더나도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렌조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인은 아무래도 이제 이더파이나 그 다음에 이더의 리스테이킹에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들은 충분히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더리움 부분의 ETF에 걱정은 좀 있고 여전히 아무래도 5월 26일 정도에 이제 바네크게 먼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통과가 안 되면 연달아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기준점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핵심은 이제 여기에서 실망을 분명 하시는 형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포기할까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되죠. 비트코인도 그렇게 해서 지금의 비트코인에 있는 고래분들이 지금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밀어주는데 왜 굳이 포기를 할 필요성이 없겠죠. 조정이 나오면 더 모아가고 장기적으로 더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를 이더리움은 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또 블랙록 CEO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 정도 성과가 나올 줄 알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CEO가 좋은 의미로 상당히 놀랬다. 그리고 기대 이상에 따른 성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핑크 회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너무 성과가 좋았으니까 이참에 이더리움도 같이 하면 더욱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까지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욱더 사업적인 속도를 더 빨리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쁠 건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따른 순유입, 순유출도 중요하죠. 여전히 순유입 규모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단기 물량들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래도 단기성 고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성 고래가 있고, 장기성 고래가 있죠. 이런 부분에 따른 매도를 보고, 지금 팔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상 지금 어느 정도 1억 구간에서 잠깐 이렇게 주춤 거리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과감하게 계속 자기에 있는 뚝심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대로 밀어붙이는 형태가 전 매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조정 와중에 단기적으로 김프가 또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단기성 자금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상당히 한번 낙폭을 크게 보다 보니까 참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좀 많이 참아졌잖아요. 보게 되면 이때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쉼없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조정을 나왔던 때가 이번 올해 들어서 처음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5% 이상 밀렸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냥 그대로 추진하고 가면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물량 뺏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마 또 이제 리플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ETF가 되어야 뭔가가 되지, 리플 ETF가 먼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이더리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 쪽으로 내가 공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코인 쪽 안에서 이런 블랙록 기반에 있는 실물자산 토큰 쪽으로 공략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워낙 카테고리가 많아요. 예, 테마 상품이 워낙 많고 카테고리도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진짜 욕심이에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내 시드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선택과 집중으로 이 모든 카테고리 안에서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고 내 적성에 맞는 걸 추려서 한 곳에 집중화하는 형태가 전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액은 뭐 한 3개, 4개 정도 뿌려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약간 좀 규모 있게 가져간다고 하면 최소 하나 정도나 2개 정도까지만 들고 가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테마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트램프 형님께서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상장돼서 SNS 기반인데요. 상장 가치가 상당히 높게 받았는데, 이 상장을 했던 배경도 이제 소송 부분에 패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이제 자금을 여기서 충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집결화가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뭐 트럼프 코인은 오히려 조정이 좀 더 나왔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되어서 아무래도 조정이 좀 나와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기도 있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고, 마지막으로 국민정원 캠페인 끝날 때까지 우리가 지치지 말고 계속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주변 친구, 지인,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밥이라도 사 먹여서라도 청원을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 친구한테 깎아라도 좀 한 번이라도 더 사주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청원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몇 %대까지 도달하는지도 우리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도 한번 보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